안녕하세요, 중수술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이고요. 대체 휴무일이죠.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시장이 또 개장을 하기 전에 좀 오래 쉬었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요. 글쎄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 관점, 수익 관점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나쁘지 않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했고요. 그러기 전에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큰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내려갔다. 왜?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진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 시장, 중국 시장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시장만 좀 큰 하락이 나왔고, 그 안에 코스피,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시총 1, 2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눌리니까 그거에 대한 여파로 기타, 여타, 쓰나미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태풍이 일본으로 지나갔는데 한국에도 엄청난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다 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거냐 출렁이지 않을 거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수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종목 들어가기 전에 코덱스 인백스 인버스에 대해서 좀 보면요. 엄청난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한 뒤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가 요 안이라면 한 번 더 주가를 살짝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더라도 그냥 쉽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자리만 본다면 요렇게 박스를 치고 움직이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 왜 시장이 올라가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떨어질 때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하락한다라는 거. 대신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에 비해서 떨어지는 각도가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크게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드물다라는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드물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최근에 시장이 애매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위로 올라왔고 현재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종목을 이렇게 키워보더라도 기존에 위로 올라왔었던 자리를 좀 확인해보고요. 그 자리가 2240원 부근, 그리고 밑으로 많이 밀렸던 자리가 1870원, 위아래 움직이면서 박스를 쳤던 자리가 여기 196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런 1960원 자리를 그제 그러니까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목요일날 넘어서니까 금요일날 강한 상승을 한번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자리를 올라탔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요 안으로 들어왔고, 그죠? 요 안에 대한 이 박스의 중간값을 그려보면 그게 어디예요? 2100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다? 얘는 2100원이에요. 즉 21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2200원에서
2240원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즉 시장은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얘가 21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시장은 큰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버스도 마찬가지인 게, 주가를 한번 강하게 눌러놓고 여기서 터졌던 자리에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계속 밑에를 두드리면 언젠가는 뚫리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에 있는 박스를 움직이다가 주가를 한번 눌러서 하단을 때리고 나서 위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소화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최근의 거래량은 여기를 소화할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21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르는, 그러면 21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1850원 정도까지 자리를 갖다 놓고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아직까진 높아 보인다. 대신 그 움직임이 2100원은 못 넘기지만 195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다? 조만간 한 번 더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라.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좀 끌고 가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종목으로는 뭐 KPM테크는 최근에도 많이 영상을 찍어 드렸죠. 어찌됐든 아직은 모 아니면 도의 자리다. KPM테크는 아직은 모 아니면 도의 자리고, 이 종목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자리는 이 종목이 뭐가 돼야 되는 자리는 이제는 3,400원 위로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요. 이 종목이 도가 되는 자리는 2,8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도 주가가 흘리지만 금요일날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종가는 끌어당기는 흐름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죠.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하면 3,100원 위로 빠르게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연봉을 본다면 아직은 이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어찌됐든 이 몸통, 기존에 움직였던 몸통을 슬금슬금 메꾸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지금의 자리도 아직까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음봉으로 바뀐다면 흐름이 바뀌겠죠. 지금의 관점에서는 위에 있는 윗꼬리에 대한 매물을 현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뭐 연봉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놔두더라도, 그럼 월봉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자, 기존에 거래가 빵 하고 여기서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자리가 여기에요. 이 음봉 자리. 여기 꼬리, 몸통, 그리고 몸통.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가 뭔가 이슈가 터져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4,000원에서 4,100원 자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자리는 한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든, 아니면 엄청난 거래량으로 혹은 갭이 뜨든. 왜? 이건 월봉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제 일봉, 주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월봉의 기준에서는 4,000원에서 4,100원이 나오는 자리예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 어디? 2,815원.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관점. 그렇다면 요 자리가 도,
이 위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뭐 목표가를 정하는 자리겠지만 그 전에 뭐가 될 수 있는 자리냐는 3,400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 나머진 윗골이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 대한 흐름을 보면 그 자리가 어디? 여기에 대한 몸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몸통에 대한 시작이 3,400원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갇혀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2,800원 위로는 3,400원. 3,400원 위로 올라타야 어디? 4,000원에서 4,1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직은 좀 기대를 해볼 자리는 나온다. 그죠? 월봉의 기준이죠. 그럼 주봉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겠죠. 그나마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평균 거래량을 지난 여기보다 거래량이 여기서도 아직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아직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거래량도 여기서는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가 4,000원에서 뭐 4,100원이든 얘는 뭐 4,400원까지도 위로 열려있는 자리네요. 주봉상에서는. 근데 이제 뭐 월봉에서 4,100원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에요. 올해 건설주, 조선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에 이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평균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놓고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중간값을 착 그어보면 웬만하면 위에서 버티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장이나 혹은 회사의 악재가 생기면 뭐다? 한 단계 더 내려앉는다. 대신 이 밑바닥은 아직도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 중간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로 올라타면서 뭐예요? 이제는 이 박스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계단식으로 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고, 그 뒤에 있는 계단, 위에 있는 고점 위에서 현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의 고점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존 자리는 다 제껴놓고, 왜? 이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 자리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위에만 판단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본다면, 자, 이렇게 본다면 기존에 주가를 올렸다 눌렀다 행동을 하면서 그나마 거래를 터트리면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에?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위로 뽑아냈던 자리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그 안에 거래가 빠방빠방빠방 중간값이 터졌던 자리, 최근엔 거래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뭐다? 요 자리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에 대한 것도. 그죠? 그럼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을 못한다라는 건 기존의 이 차트의 흐름상에서 주가를 뺀 나머지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 대해서 선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여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선은 또 여기가 대충 나온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기 13,500원 위로는 못 올라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11,5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봤을 때가 12,800원. 그럼 지금의 자리가 12,800원 부근에 살짝 위로 겹쳐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박스의 흐름 안에서 움직여 줄 거냐,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이제는 어디? 요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요 박스의 중간값이 어디? 여기 15,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주식은 항상 계단이고 박스다라고 제가 언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대신 11,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구나 라고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자리는 요 구름대 안에 갇힌 자리죠. 그죠?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구름대, 위로 열려있는 구름대, 이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구름대가, 상승 구름대가 나오는 이 구름대를 밑으로 하향할 거냐, 안으로 들어갈 거냐, 위로 쳐 쏟을 거냐에 따라서 뭐다? 주가의 이 흐름이라고 하죠. 상승의 시간이 짧아지냐, 보통이냐, 오래 걸리냐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제2의 신풍제약이라고 해서 뭐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또 뭐였죠? HLB제약, 뭐 기타 등등 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세 종목이 다 상승을 했어요. 얘가 제일 지금 후발주로 움직였죠. HLB제약. 그죠? 그 안에서, 이게 즉 안에서 박스든 뭐를 이 계단을 만들었다면 그게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래야 빠른 속도냐 아니면 오래 걸리냐, 뭐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에 있냐, 현재의 주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흘러내렸죠. 그죠? 기존의 박스 모양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 만들어 놓으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 앉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해줬고, 실제적으로 이 mRNA 백신에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뭐 아이진, 또 뭐 서린바이오가 최근에 대장 역할을 했고, 뭐 기타 등등의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이는데, 대장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이 대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약바이오가 8월달 들어와서 최근에 힘을 잘 못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라고는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적게 빠진 자리는 아니죠. 위에 물려있다면 적게 빠진 자리는 아닌데,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빠진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적게 빠진 자리고, 바닥 대비해서 고점 만들어 놓고 현재 자리는 뭐다?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기존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던 요 자리와, 그리고 한바탕 더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 뭐 근데 여기 밑에 저점이 있으니까 요 자리로 잡을게요. 요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지금은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박스 46,400원에서 37,300원 사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움직였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 자리에 대한 주가를 확인해 보면 46,000원에서 밑으로는 38,500원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은 딱 이 안에 갇힌 자리예요. 혹여나 갑작스러운 매도세로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판단을 하는 부분이 37,300원이 되는 거고, 웬만하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긍정이다. 특히 많아지면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밑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런 그림보다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다?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하락할 때 윗꼬리를 주면서 하락하진 않았어요. 즉 뭐다?
일부러 눌렀다라는 거예요. 즉 하락하면서 누군가 털고 나가는 흔적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지켜볼 만한 자리다. 43,000원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신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월봉을 보면 어차피 고점이고, 월봉을 보면 밑으로 내려앉을 자리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그림이긴 해요. 그죠? 이게 안정적으로 가려면 실제적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빵 하고 싸줬는데 올라간 폭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면서 어디 요런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림도 분명히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받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층이 잡히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빵 하고 올려줘도 크게 그림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계속 N파동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모습이니까 크기별로. 대신 요런 자리까지 눌려버리면 나중에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눌렸다가 올라갈 때 여기를 쳐맞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쳐맞으면 일단은 박스권이라서 지켜볼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만 노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무조건 한번 빠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안에서 노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는데, 몸통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밑으로 해서 노는 자리, 즉 이 자리를 한번 깨고 나면 뭐다? 한바탕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시간이 걸려져 버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진원생명과학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다. 아직까지는요. 좋진 않지만 이걸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한 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열려 있는 자리라는 말이거든요. 31,500원 혹은 32,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다. 사실상 여기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최소 30%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야 이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게 먹을 게 나와? 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최소 30%니까 기술적으로 3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면 뭐 여기서 봤든 저기서 봤든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확률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 요 박스에서 버텨야만이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밑으로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슈팅을 낼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지만 고점을 넘길 확률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 신풍제약이라는 게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 자체를 거래하지 마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파동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 20에서 50%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여기 안에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위로 뽑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요 자리를 제껴놓고 요 밑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데 계속 압력이 밑으로 쏠린다면 뭐다? 주가는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하나 더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얘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성급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대신 손절은 칼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지켜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 43,0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할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이 추세가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이 중간값을 지금 현재 못 넘기고 있는 자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자리를 못 넘겨버리면 밑으로 하방 더 열린다라는 거고, 그래 하방까지 열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대신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는 이 추세의 중간값을 딱 그어봤을 때 요 자리인 게 여기까지 눌렸는데 여기를 못 넘긴다. 그럼 뭐다? 이제는 추세가 바뀐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실제적으로 얘도 기존엔 추세를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다가 이 중간값에서 여기서 버텨주니까 한 번 더 쏜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내려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가 그냥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 추세를 다시 위로 못 올라가니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데 밑에서 이제 또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기를 뚫고 한번 올라왔다가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눌리고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못 누르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요런 기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 거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왜? 거래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 지금의 자리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박스를 잡았을 때, 아이고 요렇게 박스를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한 이 겹치는 자리를 그어봤을 때가 딱 지금 요 자리예요. 요 자리까지는 확인을 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요 자리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수급이 붙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는 한번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겠죠. 그죠? 그런 수급의 기준은 31,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 안 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37,000원 1차, 그리고 39,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다. 39,500원을 회복하고 4만원을 회복해야만이 43,000원에서 47,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과정을 지키기 위해선 31,500원을 유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야 모의 관점인 거고, 31,500원을 이탈하고 회복을 빠르게 못한다. 그러면 뭐다? 도의 관점으로 넘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CIS라는 종목이고, 2차전지 관련주기도 하지만 친환경 관련주기도 해요. 뭐 기존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친환경 관련주로 해서 뭐 동국 INC인가 뭐 동국 어쩌고인가 하고 CIS하고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엄청난 파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강한 상승을 해냈죠. 실제적으로 얘가 주가가 여기까지 고점을 만들었고 밑에서 바닥 치고 올라온 자리가 여기서부터가 치고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렇게 쟀을 때가 50% 정도고, 여기까지 빠진 게 한 2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한 70%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 맞나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나? 50% 정도 빠진 거네요. 고점 대비해서는 50%. 고점 대비해서는 50%. 바닥이 7,000원. 2만원. 13,000원. 13,000원이 반. 그럼 7,000원. 7,000원에 7,000원. 그럼 14,000원이 50%네요. 그죠? 여기가 딱 50%가 맞아요. 근데 뭐냐,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자리가 50% 정도 빠진 거고,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밑에는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나마 매수 매도를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와 요 자리, 그죠? 현재 주가는 어디? 그래도 이 윗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까지 밀리지 않고, 그럼 조금 더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의 흐름에서 위에서 버텨줬던 박스권의 흐름을 하나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왔던 자리, 그러면 여기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선가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이 종목이 추세가 반전이 되냐 못하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이에요. 즉 13,5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기준인 거고, 그런 흐름이 뭐 빠르게 나타날 거냐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의 관점은 요 안에서 중간값을 딱 그어봤을 때 12,000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 12,000원 위에서 버티는 흐름이 오래 나오느냐 아니면 12,000원 밑에서 만원까지 열어두고 버티는 흐름이 많이 나오느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위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뭐다? 주가는 위로 한번 칠 거다.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눌렸던 자리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들고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를 눌러놓고 올려놓고 누르는,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를 잡았던 이 하방 추세를 뭐다?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넘긴 자리예요. 넘긴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요렇게 나왔던 하방 위로 올리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상방이 나오느냐를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하다. V자로. 그렇지 않을 거면 요런 식으로 횡보하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U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둘 중 하나는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흐름이다. 이해되시죠? 미래산업인 거고, 사실상 친환경을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왔을 때도 상승 강하게 나오고 하락 A, B, C가 나왔느냐 아니면 하락 A와 지금 B의 자리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은 일봉과 주봉에서 체크하셔라. 이해되시죠? A, B, C가 먼저 나오고 갈 자리라면 12,000원 위에서 움직일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B 자리가 나왔고 C 자리가 나올 자리라면 12,000원 밑에서 움직일 거고, 그럼 다시 1만원대를 확인하는지 체크하고 그때 접근해 볼 거냐, 12,000원 위에서 버티는 걸 확인하고 접근해 볼 거냐의 관점이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리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쓸데없는 소리 하실 분들은 제발 좀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내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5원이거든. 안 들어와도 됩니다. 아무튼 내일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